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상전쟁 시나리오가 발간돼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엔 불과 5년 전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독도 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그리고 만약 자위대측이 본격적인 무력 행동에 나설 경우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서술돼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은 결코 한국의 군사적 도발을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 등 자위대의 핵심 전략을 총동원한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과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대립이 고조됐던 가운데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소속 한 군사 전문가는 자위대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유력 군사 전문지에 기고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를 밝힌 인물은 다카이 미소 전술교관 출신이었는데요. 그는 일본의 군사 전문지 군지研究에 다케시마 폭격 작전은 가능한가? 라는 기사에서 독도 공격 계획은 군사 문제에 관한 문외한들의 황당무계한 공상이 아니라고 오늘 된 뒤 이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방의 기본 방침과 방어의 본영을 재검토하고 군 기관은 국방체제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 무력 점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예는 다카이 교관이 처음인데, 실제로 일본 군사 담당 기자들은 해당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사실적이라며 한국군에게 우리의 속내를 보여주는 비밀 누설이 아니냐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모 교육을 받은 장교라면 독도 시나리오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방책이라며 이것이 단지 상상이 아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임을 노골적으로 흘리기도 했죠. 다카이 미소의 시나리오는 치밀하고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독도 공격 시 FT 전투기 4대, F-15 전투기 40대와 전자전기 4대로 구성된 편대의 기습 공격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본이 자랑하는 127mm 함포로 무장한 호위함 5척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엔 막강한 자위대의 해공 능력을 연중에 과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총병력은 대략 23만 명이며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6척을 비롯 전투기 359대를 보유하고 있고, 국방비의 총액은 510억 달러 이밖에도 구축함 36척, 기뢰함 29척, 전함 110척, 전차 902대 등 최첨단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정들이 독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기 전 한국의 해군분에 노출돼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육상자위대는 기지로부터 300km나 떨어진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첨단 해군무기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전투기 공격으로 다케시마의 한국군 시설을 파괴할 다음 한 개의 규모의 특수부대를 잠수함으로 상륙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특수작전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자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FT 전투기는 기존 F-15기의 대지상 공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명품 전투기로 세계대전이나 월남전에서 방파제 하나를 타격하기 위해 통상 100여 발의 포탄이 필요했다면 F-2D가 장착한 정밀 유도 폭탄의 경우 단 10발이면 충분할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카이 미소는 독도의 자반 시설을 파괴하는데 4대의 전투기 그리고 10발의 포탄이면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시점에 F-15 전폭기 40대는 독도 상공으로 접근하는 한국군 공군기들을 맞아 공중전에 돌입하고, 전자전기 4대는 한반도 일대의 레이더 기지들을 무력화시키는데, 만약 한국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폭격이 완료되면 잠수함을 통해 기동군이 독도에 상륙하고 동시에 호위 함대와 초계 임무에 들어가는 순간 1차적인 독도 탈환 작전은 성공이고, 뒤이어 그는 독도 탈환 작전은 국지전에 불과하나 어엿한 육해공 통합작전이라며 계획에 성공하는 순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것, 그리고 군사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한다는 등 정치적인 마무리까지 신경 쓰는 용의 주도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인 전문가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동향을 주시해왔고 그들이 비밀리에 세우고 있던 독도 침범 계획을 모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 김성만 전 해군 작전 사령관은 일본은 독도의 위치 특성상 러시아 함대 남하를 저지하고 70여 척에 달하는 북한의 잠수함 세력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어일 전쟁 이전에 깨달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집요하게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에 대비해 미국산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독자 개발한 순항미사일 현물을 실전 배치한 상태지만 전면전에 관해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김 제독은 한일 간 독도 분쟁은 전투기와 함정 간 전투보단 잠수함전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독일산 잠수함에 비해 1905년부터 잠수함을 직전 건조한 일본산이 성능과 운영 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해군력을 보강할 수 없다면 독일 해군의 유보트 잠수함대처럼 늑대 때 전술을 구사해 우선적으로 시간을 끄는 데 주력하는 것이 최선이라 전했습니다. 그 사이 서해안에 편중된 공군력을 끌어온다 해도 대부분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임무상 함대 항속거리가 짧아 장시간 작전에 투입될 수 없다는 단점, 게다가 단 한 척뿐인 독도함에 비해 일본 해군은 척수로만 5배 질적으로 10배 수준이나 앞서 있다며 이 모두를 상대하기 위해서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뒤이어 밝힌 내용은 일본 군사 전문가뿐이 아닌 시민들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흔히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우리는 대마도를 점령하면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농담이 아닌 실제로 한국군이 세우고 있는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일본은 독도를 쉽게 점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이 대마도를 공격하면 방어하기 무척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건 놀랍게도 한국의 대마도 점령 시나리오는 일본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대부분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공중전은 일본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제공과 지상 공격기 분야에선 한국이 월등한 데다 특히 육상 전력은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수준이라 한국이 작정하고 기습을 한다면 막아낸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일본은 독도 공격 사태에 대응해 한국 측이 선택 가능한 행동으로 탈환 작전이 아닌 특수부대와 해병대를 주력으로 대마도를 점령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경우의 수는 매우 높으며 이후 단순 국지전이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측이 독도를 잃게 되는 사태에 대비해 스시마를 거래 조건으로 내놓을 것이며 그들의 전투 능력으로 볼때 혼세나 규슈로부터 대규모 증원군이 도착한다 해도 쉽사리 탈환은커녕 그들이 전멸당하는 건 아닐지 안위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에서 수송헬기 5대에 등승한 공중기동부대 1개의 중대가 출동해 스시마 공항에 강화한 후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시에 코브라 헬기가 대마도 내 자위대 주둔지와 레이더 및 통신시설들을 공격해 파괴할 것이며 뒤늦게 투입된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서일본 일대의 모든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진주 등 핵심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해군의 잠수함들은 동해의 기대를 부산하고 해당자 위대 함대의 출격을 원천 봉쇄할 것이며 그 시각 포항과 진해에서 출동 태세를 갖춘 약 1,600명의 해병대원과 70대의 전차가 스시마에 기습적으로 상륙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촉토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뒤이어 고작 1개 중대에 불과한 육상 자위대 소속 스시마 경비대는 산악지대로 후퇴해 증원 부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 분명한데 뒤늦게 병력이 도착한다 해도 그들은 이미 치명적인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육상 전력은 특히 섬지역 침공에 적합한 대규모의 특수부대와 해병사단을 보유한 데다 국가동원 체제까지 워낙 잘 갖춰져 있어 육해공 인력 독침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 말했습니다.
설사 자위대 측이 어렵게 점령한 독도를 버리고 해공군을 투입한다 해도 현무순항 미사일의 위력에 전방위의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과거 한국군 측이 말하길 만에 하나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면 한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대마도를 점령할 것이라고 말한 점에 대해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저 농담거리가 아닌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죠. 분명한 건 일본의 한국에 전쟁을 걸어온다면 결국 득을 보는 건 한국이라는 사실. 어쩌면 독도를 내주고 대마도 플러스 일본 남부지역 일대를 일부 가져오는 것도 그리 나쁜 거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